시뮬링크란 것은 뭐냐면 매트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모타 제어 시뮬레이션 패키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짠 것은 이렇게 엠파일을 사용해서 많이 짰는데, 엠파일을 사용해서 짜는 방법은 주로 어떤 코드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거나 할 때에는 그 지난번에 배웠던 C 루프, 뭐 이런 피드백, 이런 명령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실제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이런 비선형 요소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크기가 제한된다든가 그런 비선형 요소가 있다든가 이렇게 세츄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또는 시스템에 따라서는 딜레이도 약간씩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매트랩의 M 파일만 가지고 구현하기는 좀 어려울 경우가 있고, 가장 어, 제한점은 단일 입력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제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기준 입력 플러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디스터번스라든가 외란 입력도 있고 여러 개의 입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의 매트랩 컴파일러, 매트랩 파일만 가지고는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뮬링크라는 패키지를 또 많이 사용합니다. 시뮬링크는 일종의 그래픽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그래프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면 우리가 블록도 그동안 배웠던 거대로 구성을 하죠. 굿박스는 이렇게 트랜스퍼 펀서 전달함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서밍 포인트에서는 신호가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하는 신호가 이용되고, 그리고 또 피드백 루프도 구성되고, 뭐 이런 것들, 멀티 피드백 루프도 막 구성할 수 있고, 더 복잡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인터넷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시뮬링크 이렇게 쳐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교육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뭐 한글로 쳐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영어로 쳐도 되고, 시뮬레이션에서도 그 뮬이라 그래야 되겠지, 뮬. 시뮬링크 이렇게만 쳐도 상당히 좋은 자료들 많이 이렇게 있고, 또 뭐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핑크 윙크 이건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료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시뮬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데이터 음,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뭐 우리가 마치 CAD랑 비슷하죠. CAD에서도 보면은 기계 요소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뭐 조립하는 형태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듯이 제어 시스템도 이런 식으로 툴박스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땡겨와 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파라메타들, 여러 가지 파라메타들을 자기가 설정을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제어 이론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또 어렵다면 또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시뮬링크 잘 안 써봐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엔 다 컴퓨터 기반으로 CAD라든가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그쵸? 또는 컴퓨터 에이드 뭐 시스템 설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는 없던 패키지인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스템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그리는 법 이것도 많이 자료들이 올라와 있고 뭐 이렇게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도 구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거를 약간 수정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오늘 준비를 했는데, 뭐 그것도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한 달, 학생 버전인 경우도 한 달밖에 안 주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 설치할 때에는 기존 아이디하고 비번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기존 아이디 비번으로만 다시 재설치하겠다고 하면은 새로운 아이디 넘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디 넘버를 나중에 설치할 때 입력하면
또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상용 패키지 구매한 게 있을 테니까 그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우리 학생 때나 이렇게 교육용으로 할 때는 좀 귀찮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이걸 수명 연장을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사용할 때랑 비슷한데, 이제 매트랩을 사용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제가 모타 퍼스트 모델 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모타 모델링 저항, 관성계수, 그 다음에 백EMF 상수, 이거 지난번에 모타 회사에 있는 어떤 값수를 넣고, 그 다음에 모타의 시스템 모델 T컨스터와 KT 형태로 해가지고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실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까지 이거를 한번 지난번에 짜본 적이 있죠.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실행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1차 모델을 구하는 거, 이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요거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거 해놨었죠. 어디가 있죠? 우리 옛날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배열 함수 1차 시스템 응답, 모타 모델링, 뭐 2차 시스템 계산 응답, 이거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네, 이렇게 모타의 모델 1차 시스템을 위치 제어하는 경우에 적분기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서 타임 컨스탄트 T와 DC 게인 K, 이거 구하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쭉 넣었었고, 60으로 했을 때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판스까지 나오는 거, 요거를 한 적이 있죠. 여기를 이제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리스판스, 요건 이제 매트랩으로 구성한 거고, 여기서 시루프를 사용한 게 있나요? 요거는 체타 오메가 모델로 한 거고, 제어공학 쪽 한번 가봅시다. 2차 시스템의 시간 응답, 비례 제어기의 피효과, 여기를 보죠. 4-1. 이때 아마도, 어떻게 했냐면, 그렇죠. 이걸 제가 찾는 건 이거죠. 어떤 모타의 토크 상수로부터 타우와 K까지 구하게 되면은, 타우 K 구하는 방법은 이제 2번과 3번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고, 요거를 아까 프로그래밍 매트랩에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블록도로, 시스템 블록도 위치 제어를 하는 경우에 S분의 1을 추가를 해서 속도를 위치로 바꾸고, 위치를 이렇게 피드백을 해서 어떤 기준 입력과 비교해서 에러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P게인, 제어 게인만 넣고 그걸로 모터에 인가되는 볼테이지를 계산하는 제어 루프가 형성돼서 이게 피드백 루프 구성하는 거 했었죠. 요거를 매트랩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다시 매트랩으로 가볼게요. 거기 요렇게 구성됐죠. 그렇죠. 이거죠. 뭐 제어기로서 비례 제어기를 사용하는 경우 모타의 위치 제어 시스템은 이렇게 피드백 루프로 구성하는 경우고, 자, 요때 넘C와 댄C를 이런 식으로 KP를 분자로 하고 분모는 1로 해서 1분의 KP가 돼서 제어기는 이렇게 KP 모델만 나왔을 때는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차 모델, 1차 DC 모타의 1차 모델은 S분의 1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TS 스퀘어 S 플러스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퀘어, 여기는 1차, 여기는 0차 이렇게 되니까 T 컨스트 1, 0 이렇게 났죠. 그 다음에 윗부분은 DC 게인 K만 났고요. 그 다음에 얘를 피드백 루프로 구성한다 하니까 모타와 플랜트 모델은 시리즈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Y가 위치가 다시 기준 입력으로 피드백 되는 부분은 C루프로 구성된다 그랬죠. C루프 이렇게 구성하는, 요거는 이제 명령을 이용해서 구성해 가지고 쭉쭉쭉쭉쭉 여기서 보면은 KP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값을 지정하게 되면은 시리즈 C루프까지 하고 T 컨스턴트 KP 그냥 주어지면은 0.024하고 K는 1로 이렇게 일단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구해보면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했죠. 요것은 그냥 매트랩으로 구성하는 과정이고, 똑같은 거를 이제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한번 구하는 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매트랩으로 가서 PID 세우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타 모델링을 구했다고 치고, 자, 여기서부터
명령창에다가 시뮬링크라는 걸 입력해서 시뮬링크를 실행해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령창에다가 이제 명령창은 어디를 명령창이라고 하면 여기가 명령창입니다. 이 자리 명령창이라고 뜨잖아요. 거기다가 시뮬링크. 자, 여러분들 시뮬링크로 치면 조금 시간이 좀 오래 로딩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시뮬링크 스타트업 페이지 이렇게 뜨죠. 네. 이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뭐 새로 시작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처음부터 뭐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설명해 놓은 블로그라든가 또는 교육자료 같은 걸 이용해서 공부하는 걸로 하기로 하고 설명한 링크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은 매트립을 이용해서 모타 위치 제어, PID 제어기 설계하자 이런 블로그를 만들었는데 제가 쭉 검색해 보니까 이 자료가 제일 공부하기가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 자료로 링크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형태랑 비슷하게 이 사람이 썼어요. 우리가 모타의 모델 물리량들 있죠. 뭐 관성계수, 뭐 여기서 마찰계수까지 구한 표를 어떻게 구해왔네요. 이런 거는 마찰계수를 제공하는 그런 뭐지? 회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보통 저 같은 경우 영어로 놨는데 이런 물리량을 또 제공하는 회사가 있으면 이런 물리량도 또 포함시키면 더 근접하게 실제 모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토크 상수, 그죠? K2를 썼는데 여기서는 KM을 썼네요. 저는 KT를 썼는데 여기 KP를 쓰고 뭐 약간씩 그 변수명을 다르게 표기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의미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 값들이 어떻게 적용되겠구나. 그리고 요거의 단위들도 다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못한 물리량들을 우리가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는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 연습을 해보면 실제 이제 모타가 주어졌을 때 그 값들을 단위 환산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요거는 다 잊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쓴 식이 더 여러분들한테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쓴 식은 이거죠. 이렇게 요거 말고 아까 제가 쓴 식이요. 타임 컨스탄트 구하고 DCG 구하는 식으로 하고 다 유사한 식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트랩에서 시뮬링크까지 여기까지는 다 우리 아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뮬링크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모델을 클릭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네모 블럭을 땡겨오고 그 다음에 서로 블럭과 블럭을 화살표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 그 값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실제 스코프 설정을 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완성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값들을 입력해 가지고 그 값들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리스판스를 보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 사람은 다 쭉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25, 26단계까지 쭉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조금 더 시뮬링크가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요건 참고만 하고 제가 하는 방식은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샘플에서 그냥 바꾸어 보도록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그젬플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탭 메뉴를 쳐보시면은 이그젬플들이 또 많이 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유사한 게 뭔가 저는 이렇게 찾아보다가 여기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인트로덕션, 애니메이션 쭉쭉쭉 넘어가고 Anti-Wind Up Correction Using PID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시뮬링크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점이긴 해요. 이게 좀 계산 용량이 많이 걸리나 봐. 그래서 조금 요거 오픈하는데 좀 오래 걸리죠. 요거를 오픈을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부터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하고 어떤 화면이 필요하냐면 잠깐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화면이 여러 개가 뜨니까 요건 닫으면 안 되니까 요거는 화면만 잠깐 감추고 제 블로그에 맨 윗부분으로 올라가면은
처음에 뭘 하자 그랬냐면은, 자, 네, 이게 샘플에서, 엔티와인드업 SLX라 그러는데 아마 확장자가 SLX가 이제 시뮬링크의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PID 모타 컨트롤 SLX로 저장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트랩이 제공하는 샘플이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뮬레이션을 쳐가지고 네, 여기서 세이브에 오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확장 메뉴가 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이브 에즈를 쳐가지고 네, 저는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들 시뮬링크 모델이라는 여기다가 즉 폴더를 갖다가 그냥 저장이 될 테니까 원하는 폴더, 작업 폴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바꾼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저 매트랩 기존 폴더에서 저장해 버리면 나중에 또 매트랩 새로 설치할 때 프로그램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같이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여기다 이름을 뭐 아까처럼 뭐 모타 그쵸 뭐 컨트롤 이렇게 이름 바꿔봅시다. 저는 또 번호를 하나 혹시 몰라서 같은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모타 컨트롤 2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네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나씩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나가자는 거죠.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 입력 파일 여기가 이제 서밍 포인트 또 제어기 또 여기는 뭐 세츄레이터 그쵸 여기는 플랜트 모델 여기는 뭐 데드 타임 뭐 비선형 요소 여기는 스코프도 이렇게 보이죠. 스코프를 쳐보면 네, 이게 스코프가 뜹니다. 그쵸 이렇게 뜨고 이런 거 저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샘플에서는 다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걸 처음에 완전히 무에서 그냥 빈 화면에서 하나하나 설계하는 방법은 나중에 배우는 걸로 여러분이 하고 저는 이렇게 샘플로 갖고 와서 이걸로 변형해 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보자는 게 뭐냐면은 갖다 놓고 네 데드블럭은 삭제를 하자 그랬어요. 데드블럭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데드블럭은 또 그러면 삭제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쵸? 이런 움직인 상태에서 오른 버튼을 눌러도 되고 네 이렇게 델리트 이렇게 치면은 그 블럭을 삭제할 수가 있고 이거를 뭔가 연결해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그 블럭이 연결이 된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렇게 신호 연결이 예동을 삭제를 해버리죠. 네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이렇게 YT만 남죠. 이거는 다 글자니까 글자들은 그냥 블록을 잡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이렇게 딜레이 부분은 지금 삭제를 하고 그게 들어갔죠. 자, 두 번째로는 뭐였죠? 전체 제목과 블록 제목을 변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DC 모타 포지션 PID 컨트롤 디몬스트레이션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거를 한번 바꿔봅시다. 여기가 NT와인드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해 가지고 네, 뭐 모타 PID 모타 포지션 그쵸 포지션 PID 포지션 컨트롤 이렇게 할까요? 모타 PID 포지션 컨트롤 이렇게 디몬스트레이션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고 또 여기 또 퍼스트 오더 프로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 꼭 우리는 세컨 오더로 갈 것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뭐 모타 프렌트 모델 이렇게 바꿉시다. 네, 이렇게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카피라이트 뭐 이렇게 매스워크가 뭐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이 짠 거니까 우리는 고친 거긴 하지만 이 부분도 뭐 이 사람들이 저작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니까 뭐 디자인드
by 뭐 여러분들 이름으로 없애 좋습니다. KC 코 뭐 이런 식으로 네. 내가 디자인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하게 캡션들이나 타이틀들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렌트 모델을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커스트 모델로, 우리가 2차 모델로 수정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M 파일과 연동되도록 K와 티커스트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실은 M 파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일단 변수를 쓰라는 거죠. 상수를 쓸 수도 있지만 변수를 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여기를 클릭해 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블럭 파라메타 플랜트 모델에 대한 값들을 바꿀 수 있죠. 뉴머레이터 부분이 이제 분자 부분이니까 여기 분자 부분은 우리가 뭘로 돼 있죠? 그냥 DC 모타의 K로 돼 있잖아요. K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분자 디노미네이터는 2차 모델로 네, T 콘스트가 먼저 들어갔죠. 그리고 우리가 M 파일을 미리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뭐죠? 1, 그 다음에 0, 한 칸씩 띄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2차 모델이 되는 거죠. T 콘스트 1, 0. 네. 그렇게 바꿔지고 여기는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OK를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 2차 모델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면 다시 클릭해 보면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DC 게인, T 콘스트 1, 0 이렇게 2차 모델로 놨고 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PID 블럭을 더블 클릭하여 60, I, 0, 0 이렇게 놓자 그랬어요. 그리고 디제어 구조는 1차 필터가 포함된 구조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차 그냥 요것만 DS 쓰지 않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거 1차 필터라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필터 구조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P 게임만 넣는 걸로 해서 명령으로 조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터로 가서 요거를 PID를 더블 클릭하면 네, 여기에서 뭐 설명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DJ어를 DS만 쓰지 않고 1차 필터를 추가한 건데 아무튼 우리는 P게인은 60 그다음에 I게인은 뭐 0 네, D게인도 0 이렇게 넣읍시다. N은 0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0, 0? 0라도 되긴 되는데 뭐 사실 D를 0으로 놨기 때문에 N을 굳이 0으로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적당하게 1 이렇게 넣읍시다. 그러면 D 곱하기 1, 1 플러스 S분의 1이지만 D가 0이라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단 60, 00, 1 이렇게 놓으면 그냥 P게임만 들어가는 걸로 바꾼 겁니다. 여기를 바꿔주고 그 다음 입력을 블럭을 더블 클릭하여 스텝 인풋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스텝 인풋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를 입력 부분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처음에는 0, 0초일 때 이니셜 밸류가 크기가 1 그다음에 파이널 밸류도 이니셜 밸류를 0으로 하고요. 네, 파이널 밸류를 1로 하고 네, 샘플 타임도 0으로 하고 이게 맞지 않나요? 0010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네, 맞을 것 같아요. 0010 그쵸? 001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비선형적으로 이제 한계값을 갖는데 이번에는 그냥 한계값을 일단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높게 1000과 마이너스 1000으로 해주면은 한계값을 생각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바꾸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비선형 부분이죠. 포화 부분인데 그거를 여기서 1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000쯤으로 이렇게 놔서 수도 1000 이렇게 놔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값이니까 일단 포화기를 안 쓰는 걸로 없애지는 맙시다. 나중에 여기 포화기도 훌륭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입력 부분 났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이것까지 했죠. 하단에 OD4를 클릭하여 솔버 세팅을 선택해서 다음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OD4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보면 OD3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이렇게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네 여기 이렇게 관리 모드 아이콘이 하나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configuration parameters motor configuration active 뭐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여기 뜹니다. 자, 요 상태에서 솔버 부분에서 네 솔버를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요. 복합키 심팽 이거를 OD4로 런지쿤타가 제일 많이 쓰는 수치 해석적 알고리즘이니까 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스톱 타임은 우리가 3초로만 합시다. 3초.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그램 우리가 할 때 보통 얼마로 했죠? 0.3초 했나요? 하는 거니까 쭉쭉쭉 가면 0.3초만 받죠. 이거는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너무 3초 길어버리면 앞부분에서 쫙 오그라들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0.3초 0.3초로만 하고 그 다음에 픽스드 타임, 픽스드 스텝 컨피그레이션 솔버 여기까지가 놓고 일단 오케이를 해봅시다. 여기서 픽스드 스텝 사이즈 값을 0.0001로 넣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플랜트 모델을 0.024를 지금 한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0.024면 24ms 아닙니까? 그런데 0.001이면 1ms 샘플링 타임인데 이게 반복 계산인데 24번 만에 이게 나오면 조금 양이 이 타임의 레졸루션이라 그럴까 해상도가 너무 짧으니까 그거의 10배 0.0001 그러면 100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되는 거 있고 24ms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0번 만에 타임 컨스탄트에 도달하는 정도니까 네, 만분의 1초 약 100마이크로세컨드로 놓읍시다. 픽스드 스텝 값을 그러니까 COD4에 관리 모드로 가서 픽스드 스텝 사이즈가 얼마로 된다고요? 0.0001로 이렇게 놓도록 합시다. 0.0001 저도 지금 이거 블로그 보고 보면 요거를 0.001만 놔도 되지만 한 번 더 높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뮬레이션을 더 정밀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계산량은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0.001까지 놓고 네, OK를 누르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다 된 거죠. 네, 여기까지 다 된 겁니다. OD4에 쫙 보면은 0.0001이라고 뜨죠. 그런데 제대로 선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스탑 타임 0.3으로 여기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니까 거기서도 선택이 가능한 건데 여기서 스텝 타임이 보이는지 제가 지금 뭔가 화면을 다 죽여놔 가지고 이걸 열어야 아마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네, 스톱 타임 0.3을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이런 상태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뷰어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뷰어 매니저. 뷰어 매니저는 뭐냐면 이제 오실로스코프죠. 스코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시뮬레이션 쇼모어의 뷰어 매니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네, 시뮬레이션 여기가 보면 여기가 이제 더보기거든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서 뷰어 매니저라는 걸 찾아가지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뷰어 매니저가 뜨는데 스코프가 지금 스코프 1이 얘고요. 스코프 2는 얘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 스코프 3가 지금 아까 뭐 이렇게 지우면서 여기가 스코프가 사라졌어요. 스코프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코프를 추가를 하려면은 네, 뷰어를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뭐
요 스코프를 추가하겠다. XY 그래프 보는 것인데 우리가 보는 건 주로 이건 거니까 걔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네 오른 신호를 클릭해가지고 오른 버튼을 아마 누르면 커넥트 뷰어 여기서 스코프 3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은 네 여기서 네 스코프 3가 YT와 RT가 이게 두 개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거 한번 그 스코프 3 이렇게 쳐보면은 네, YT와 RT가 연결되어 있죠. 조금 복잡한데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네, 스코프 3가 IT와 RT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설정이 된 것입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구축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런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 그렸던 매트랩으로 그렸던 거랑 아마 똑같은 스코프 그림이 나오는지까지가 되면은 일단 시뮬링크를 이용해서 플랜트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런은 여기서 시뮬레이션, 네, 요 런을 이렇게 누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네, 보여야 되는데 어디 갔나? 네, 이렇게 식으로 YT, RT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이런 리스판스가 나온 이유는 실제 제가 매트랩으로 실행했을 때 매트랩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은 네, 매트랩 여기죠. 매트랩 가게 되면 요거를 이제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t 값은 얼마가 돼 있죠? t 컨스트 값은 0.0061, 그 다음에 K 값은, 네, 31.162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늘 했던 것은, 우선, 이건 실제 이제 못한 모델이고요. 그냥 T 컨스트를 0.024 모델로 놓자 그랬죠. 이거를, 일단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K도 그냥 1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못한 모델에서 찾은 거고, 저는 그냥 임의로, K를 그냥 1로, 그 다음에 t 컨스트는 0.024 정도로만 바꾸죠. 그렇게 바꾸게 되면은 여기서 다 연동이 됩니다. 요 k와 t 컨스트와 k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연동을 시켜놨잖아요. 제가 k와 t 컨스트를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은 그 값으로 이제 연동이 다시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보고 얘를 클릭해보면은 네,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디스터번스라든가 외부 입력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실제 외부 디스터번스에 따라서 위치 지역이가 얼마나 강건성을 갖고 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시뮬링크를 좀 후반부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뮬링크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 환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링크를 활용하게 되면은 마치 간단하게 시스템을 추가하는 게 상당히 유용하고요. 시스템의 복잡도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막 추가하는데 그래픽 우리가 CAD 설계하듯이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 명령어 방식의 매트랩 파일보다는 조금 한번 익숙해지면은 시뮬링크가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한 실습과 시뮬링크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설계 요 실습을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하려는 것은 이 모타 제어, 그렇죠? 모타 제어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 튜닝. 자, 그러면 저렇게 PID 제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인을 설정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어 공학 하는데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겠죠. 이 PID 제어 개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실질적으로 뭐 PID 제어는 아까 다시 한 번만 우리가 복습을 하자면 PID 제어는 산업용 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거의 이것만 사용하죠. 뭐 적응 제어라든가 비선형 제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연구용이고 대부분 PID 제어기를 사용합니다. PID 제어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에러를 계산해서
비례, 적분, 미분 이런 형태고, 이 미분 제어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이즈에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필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예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영어로 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상당히 또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보기로 할까요? 그래서 유튜브로 보기로 한다고 한다면 혹시 뭐 영어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러면은 여기 저는 뭐 자막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자막을 같이 보면 조금 더 feedback control algorithm because sensor feedback is used to help determine the control signal. As an example, let's say that I'm trying to control the angle of my arm, and my control is the torque that I apply at the shoulder. Maybe I want to hold the arm at 90 degrees, and it's currently sitting 이런 at 식으로 45 여러분이 한번 degrees.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o then I would 네. 그래서 좋은 이 사람이 PID 제어를 아주 알기 쉽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이렇게 자막 보시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영어 듣는데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PID에 대한 요 영상은 유튜브 유튜브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저한테 한번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례 제어와 이 사람의 이제 내용에서는 스프링의 역할이 비례 제어고 댐퍼의 역할이 미분 제어다. 제가 잘못 썼어요. 댐퍼의 역할이 미분 제어고 적분 제어는 정선 상태 오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고, PID 자동 튜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요건 이제 PID 자동 튜닝은 어떤 거냐면은 요것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할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P게인을 늘려나가다가, 네. 이번에는 I게인을 쭉 늘려보는 거고, 또 D게인을 늘리면 쭉쭉쭉쭉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네. 요런 게, 이렇게 해서,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P게인을 적당한 위치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I게인을 가지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줄이고, 다시 D게인을 가지고, 저 진동하는 특성을 이렇게 없애는 것까지 가게 되면은 순간에 마지막 5, 3, 2.9 요 값이 가장 적절한 PID 게인이 아니겠느냐. 이제 요런 게 이제 소위 오토 튜닝, PID 자동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실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값을 정하는 게 제일 적정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물론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모델로부터 극점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극점이 실질적으로 그 복소수 평면상에 어느 위치에 위치하느냐 가지고 최타와 오메가n을 구하고 최타와 오메가n이 구해지면 그 오버슈트와 세틀링 타임 정상 시간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돼도 그걸 가지고 디자인 어떤 값을 정하는 데까지는 너무나 수학적인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 수학적인 공식들을 우리가 활용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을 통해서 이 값들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또 훨씬 더 실용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시뮬레이터를 자꾸 만들고 또 실험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PID 제어 게인을 가장 그때그때 적정한 값으로 선택하느냐 하는 게 이제 제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어떤 PID 게인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뮬레이터를 많이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제어 시스템의 값을 정할 때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또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값을 정하는 그런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시뮬레이터 하는 법, 또 이런 시뮬링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 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실습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PID 오토 튜닝에 대한 것도 나중에 시뮬레이터가 완성이 되면은 시뮬링크를 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영상이 있어요. PID 어토 튜닝을 해주는. 그것도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시블링크에서 어떻게 코드를 형성하면은 아까 얘기한 매트랩을 가지고 시블링크를 가지고 네, PID 어토 튜닝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후반부에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ID 제어기는 약간 변형된 상태, 그러니까 P만 쓴다든가 D를 빼고 PI만 쓴다든가 또는 B의 이렇게 적분 제어를 안 쓰고 PD만 쓴다든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또 이분이 또 했어요. 이것도 한번 나중에 여러분이 2분 40초밖에 안 Common 되니까 variations of the 이것도 PID controller 여기서는 include P, PI, 자막도 and PD 넣어가지고 controllers. 여러분들이 For example, if I have a PID controller but set the derivative gain K sub D equal to 0, then I just call that a PI controller. Now, which one of these you 뭐 want to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거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엔티 와인드업, 실질적으로 이제 엔티 와인드업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 영상에서도 그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로봇 같은 경우 또는 모터 같은 경우에 뭐에 이렇게 탁 외부 충격이나 또는 어떤 장애를 만나 가지고 딱 이렇게 모션이 이렇게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쵸, 벽에 로봇이 벽에 이렇게 부딪혔다든가 또는 뭐 책상에 컵을 놓는데 컵의 위치를 딱 놓지 못하고 조금 더 누른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목적하는 위치에 도달을 못하고 일정 시간 이렇게 못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 아이 제어를 하게 되면은 시간에 따라서 그게 값이 확 증가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방해되는 힘이 사라졌을 경우에 갑자기 로봇이 그냥 막 크게 진동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오차의 누적이 시간에 따라서 막 무한히 커지는 걸 막는 그런 것을 엔티 와인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모타나 로봇을 제어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인데 어떻게 엔티 와인드업을 하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코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엔티 와인드업이란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로봇이나 모터가 어떤 외부의 입력에 의해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오차가 누적되다가 갑자기 외부 입력이 사라지게 되면은 크게 출렁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어떤 기법을 엔티 와인드 기법이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 에라의 누적이 적절한 어떤 맥스 값의 한도를 두어가지고 맥스 값 한도가 됐을 때 리셋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예 에라가 안 쌓이도록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외부 전력이 사라졌을 때 출렁거림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기법을 저는 쓰는 걸 많이 봤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 튜닝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여기서도 이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것도 한번 들어보죠. The best way to find the gains for your PID controller are to derive the equations of motion of your system and then use systematic methods from linear control theory to find good choices of the gains. Now, often we can still design a good PID controller even without a good model of the system. And the way we do that is doing empirical gain tuning. So we're going to try an example of that right now.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어떤 식으로 경험적 방법을 통해서 개인들을 설정하는가 이런 건데 저는 지글러 니콜스 방법 써본 적은 없는데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아까 같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냥 적절하게 리스판스를 이런 모양이 제일 리스판스도 빠르고 오버슈트가 없는 모양이니까 그때까지 쭉 값을 증가시켜 나가면서 그때마다 적절한 값에서 도달하게 되면은 그 값을 증가시키는 거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해주는 방법이 제일 이런 거 순차적 개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이 저는 제일 실용적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제어기 우리가 이제 실제 모터를 구성하게 되면은 모터의 파워, 여기 액추에이터 부분, 또 엔코더 부분을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자료에
잘 나와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This is a block diagram of a professional motor control system. So let's take a look how this works and fill in the blanks. First of all, here we have a reference position of the motor coming in, and we're going to compare that to a measured position of the motor. The reference is coming from whatever we want. Maybe we're running a CNC machine and we're trying to make the tool follow a certain path. So that's the reference position coming in. We have a measured position, and then here we have the motion controller. You have different options for what.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아주 좋은 자료를 영상으로도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5개인가요?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PID 자동 튜닝에 대한 결과만 설명했고, 또 시뮬링크 기초적으로 한번 샘플을 약간 변형해서 모타 제어하는 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가지고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모타 제어의 문제점들, 디스터번스를 제거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시뮬링크와 함께 자동 튜닝 그리고 이런 외란에 극복하는 피제어 게인, 엔티 와인드업 이런 문제들을 조금 다루는 거를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